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시장 분위기 반전되는 거 참 금방이죠. 하지만 작년부터 겪은 게 있다 보니 올라도 걱정인 분들 많을 거예요. 과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면서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갑자기 또 하락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대했다가 너무 당했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이번 달에 74K부터 약 96K까지 2만 불 정도 상승했습니다. 2주 동안 거의 30%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 상당히 상승이 컸다고 봐야겠죠. 그럼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려면 시장의 과열 정도를 점검해야겠죠. 상승하면서 과열이 많이 되었을수록 하락의 폭도 깊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냐를 분석할 때 체크하는 미결제 약정 데이터인데요. 검정선은 비트 가격, 주황선은 선물 미결제 약정 대비 레버리지 비율, 파란선은 연구 선물의 레버리지 비율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작년 8월 블랙먼데이 때 비트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였고 4월 하락에 작년 8월보다 더 하락했었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비트의 상승과 함께 이만큼 올라왔지만 이전에 비트가 96K였을 때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즉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과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이 데이터에 보이는 가운데 붉은 선은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입니다. 이 붉은 선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으면 고평가, 아래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이 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과열되려면 이렇게 한참 올라와 줘야 본질 가치보다 고평가되어서 이제 이 라인 아래로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석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한 비트는 빠르게 상승했는데 펀딩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 펀딩비도 같이 상승했어요. 이전에 이 구간, 이런 구간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가 시원하게 반등을 했음에도 펀딩비가 아직 마이너스 수준이죠. 아마도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을 강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네요.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려서인지 선물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열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당연히 하락도 크고 상승이 약하면 하락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도 과열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017년과 2021년을 보면 과열이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의 경우 작년이랑 올해 이 주황색 구간을 보시면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많이 미비하긴 합니다. 즉 이번 사이클은 과열이 크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찍었던 74K 구간은 바닥일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바닥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드렸었고요. 브리핑 꾸준히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잘 매수해 지금 푸근한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비트코인 흐름에 대한 브리핑을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은 2025년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온 이후 가장 큰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유입은 이제 시장의 약세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블랙록은 중국이 미국채를 줄이면서 금이랑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금과 비트코인을 동일선상에 두고 본다는 건데요. 물론 그전에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했지만 분명한 건 동일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꽤 하락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없다 말들이 많았지만 방금 보여드린 기사 내용은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가 제도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 수단으로 인정받아왔죠. 그래서 전쟁 이슈, 관세 이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왔고요. 이제는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는 이유는 미국 중국 간의 갈등으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주요 자산으로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금융기관 중 하나인 시티그룹은 최근 어지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비트코인의 빠른 회복력을 보고 자산 등급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했는지 언급하면서 시티 보고서를 강조했습니다. 시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월 초 이후에 기대했던 것보다 무려 10% 이상 더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지러운데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자기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잘 나갔다는 말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시끄러워도 비트코인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지수보다 나았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 S&P, 유로스톡스보다 비트코인이 더 튼튼했다. 기대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잘 올라줬다. 위험 프리미엄이 생겼다. 야, 비트코인은 믿을만하다는 보너스 점수를 받았다. 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변동성이 크게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았는데 다른 자산군들에 대비했을 때 오히려 불안한 시장에도 안전한 자산처럼 움직였다는 게 부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1월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길었던 3개월간의 쐐기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구간이지만 다르게 보면 수렴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수렴하고 돌파해준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처럼 중간중간 크고 작은 조정과 눌림은 당연히 있겠죠. 이 시간 동안 오를 듯 내리고 오를 듯 내리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여기와 여기가 같은 구간이지만 하락 추세 중에 도달했던 여기와 지금 여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수직 상승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면 어디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냐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차트에 보시면 이때 가격이 급등하면서 FVG 구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FVG 구간은 채워진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해서 올라오지 못했다라면 여기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비트가 상승하고 위 구간에서 조금 머물러 주니까 알트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꽤 많이 오르는 종목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도 보이지만 올라가는 걸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알트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현재 알트코인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를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알트 시즌 인덱스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정점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는 이전에 보여드린 적 있던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 차트인데요. 이 M2 차트는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M2 머니가 이 지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 하락을 했었고 비트가 이렇게 한참 내려오고 있을 때 M2 차트는 반등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M2 차트는 이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 있는 차트를 보면 이 지점을 한참 넘었어요. 이대로 움직인다면 비트의 상승 목적지는 못해도 15만 불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상승한 동안 알트들도 많이 올라오겠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지난 4개월간의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면서 알트들은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입니다. 비트가 살아나면서 알트들도 이제 슬슬 살아날 거고요. 이번 시즌 비트로 몰렸던 자금들이 아직 알트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로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흘러왔을 때 진정한 상승장이 오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큰 쐐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래 위로 진폭이 줄어들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진폭이 줄어들면 변곡점에 도달해 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RSI를 세팅해서 보면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고점이 높아지는데 RSI 지표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이후에 크게 하락하면서 작년에 알트 미니 불장이 여기서 왔습니다. 지금도 도미넌스의 고점은 높아지고 RSI 지표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에 하락하진 않겠지만 이 구간에서 계속 비벼지는 걸 보면 변곡이 발생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당장 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변곡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의 개별 차트를 보더라도 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슬슬 긍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려 감에 의한 매매를 하기보단 명확한 근거와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매 반감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이클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모델로 이번 장에 대한 고점을 전망한다면 300K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딱 이 가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50K에서 200K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현재 물려있는 알트들도 본전을 넘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워렌 버핏과 함께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찰리 먼거의 말입니다. 아직 내 알트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한참 더 올라야 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원하는 수익 얻으실 때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